그 아이에 대한 저의 기억은 아이 스스로가 1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활동도 있었지만 과학, 수학과의 연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내용들로 학생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분석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모집 인원의 약 10.7%만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조금 적은 모집 인원이지만 그 전형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전형이 있다라면 적극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에서는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총 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정원 외 모집을 제외하고 260명을 선발합니다. 이 260명 중에서 28명을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참고로 정시 모집에 대한 영상은 제가 바로 전주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의 링크도 상단에 올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의 모집 인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시각 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만 10명, 15명 이렇게 총 25명을 모집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모집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는 금속공예과 1명, 그리고 도자공예과 1명만 모집하고요. 실기 위주인 특기자 전형은 시각 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는 모집 인원이 없고요. 의상 디자인과 1명,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2명씩 선발합니다. 먼저 실기 위주인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을 알아볼게요. 1단계에선 입상 실적 성적이 100% 반영해서 모집 인원의 6배수를 먼저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성적 40%에다가 면접 성적 45%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15%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의 입상 실적은요. 국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실기대회라든지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수상한 내역들 또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서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으로 상위 성적으로 입상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입상 성적이 1단계에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요. 반대로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디자인학과의 경우는요.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이 배웠던 전체 교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이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공예학과는 석차 등급이 3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이상인 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2단계를 들어갔을 경우에 면접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를 지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10점 이내로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됩니다. 최근 2년간의 경쟁률을 보면요. 낮은 경우는 2.5대 1도 있었고요. 높은 경쟁률이 7.5대 1이에요. 생각보다 낮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이미 실기대회에서 본상을 받은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다는 겁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적은 애는 한 4,000명, 많게는 8,000명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대상, 금상, 은상 이런 본상을 받은 아이들이 그 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1등을 받았다. 1등상, 2등상, 3등상의 기준은 뭐냐면요.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등수가 있죠. 이 등수별로 반영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잘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본교에서 주최한 실기대회에서 대상인 1등상을 받은 아이는 1000점으로 점수를 줘요. 그리고 금상을 받은 아이는 915점, 은상은 830점, 그리고 동상은 745점으로 점수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죠. 그런데 타 대학 주최 실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 아이는 745점을 적용시켜 줍니다. 이 점수는 국민대학교 본교 실기대회에서 동상 받은 아이랑 동일한 점수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 차이를 국민대학 입장에서 본교와 타 대학을 좀 차별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합격하게 되는 아이들은 국민대학교 실기대회에서 상 받은 아이들이 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도요, 국민대학교 이 미술조형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아이들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둘 다 공교롭게 공간 디자인과에 합격했었는데, 이 두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한번 입학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국민대학교 실기대회가 4,000명에서 많게는 거의 8,000명 이상까지 응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실기대회에 나가서 대상 또는 금상을 받아서 내가 국민대를 입학하겠다라는 목표를 잡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국민대학교를 목표하는 아이들이라면 5월 달에 실기대회가 있으니 이 국민대학교에 주최하는 실기대회에 한번 모의고사를 보듯이 한번 참여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과 같이 본상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이 조형 특기자 전형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이 미술조형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아이들이 두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은 여학생이고 한 명은 남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금상이니까 2등상으로 915점이 적용됐던 거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특선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특선은 5등상으로 660점이었죠. 조금 낮은 점수였지만 그해 경쟁률이 좀 낮았었고요. 이 아이의 경우 포트폴리오 준비가 매우 잘 됐었어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정말 아이가 열심히 했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그 성취감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우수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대학교 실기대회에서 본상을 받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들을 넘은 아이라면 포트폴리오 준비와 면접에 대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 이 한 번의 기회도 또 한 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10명, AI 디자인과 15명을 모집하죠.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서류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여기 통과된 아이들은 2단계에서 서류 성적 70%에다가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은 지원 자격에서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요. 국외고등학교, 검정고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서류 평가에서는요, 홍익대학교처럼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추가적인 서류는 없어요. 그냥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만을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하고요. 면접은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과 도전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국민대학교는 없습니다. 국민대학교 프론티어 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학과가 2개뿐이고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요. 경쟁률이 너무나 높죠.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 AI 디자인과는 22대 1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각 디자인과의 경우는 27대 1, 46대 1, 그리고 38대 1까지 움직입니다. 정말 높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모집 학과도 적을 뿐더러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추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한 번씩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많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21학년도의 경우는 시각디자인과 합격생 평균이 1.57이었고요. 22학년도의 경우는 2.9등급과 3등급, 그리고 23학년도는 2.49등급, 2.48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대학교는요, 홍익대랑은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는요, 정성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국어, 영어, 사회 성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 교과목의 성적이 반영이 돼요. 수학 성적 또는 과학까지 모두 반영된 성적이 이 성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는 정원외로 모집하는 거고 금속공예과와 도자공예과 각각 한 명씩 선발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면 여기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형은 프론티어 전형이랑은 다르게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내용만을 검토하는 서류평가만으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검토해 볼게요. 3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요. 금속공예과와 도자공예과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6대1에서 10대1, 6대1에서 8대1, 9대1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은 3년 동안 너무나 크게 달랐습니다.
21학년도에는 금속공예과의 경우 1.3등급이 평균이었고요. 22학년도의 경우는 4.1등급, 5.66등급으로 매우 낮았죠. 하지만 다시 23학년도에는 2.68등급, 그리고 3.4등급으로 좀 소폭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합격생들의 성적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모집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에 응시한 아이들 중에 서류 내용이 너무나 좋은 아이가 있었다라면 내신 교과 등급이 좀 낮아도 뽑혔겠죠.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 낀다라면 점수가 평균이 내려가는 겁니다. 매해마다 합격생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한 준비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민대학교의 경우 정성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포함한 전 교과목이 2, 3등급 이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학생부의 비교과에 대한 내용들은 AI 디자인과 또는 시각 디자인, 농어촌에서는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목표 학과에 맞춘 자기 주도적인 디자인 및 예술 관련 다양한 미술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요.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부에 누락되지 않고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성적이 있는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는요. 전공 관련 독서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디자인 프레스라고 하는 사이트의 포스팅들도 저는 구독하는 걸 권장합니다. AI 디자인과의 경우는 학과 특성상 컴퓨터 공학, 코딩, 인문학 등 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들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들이 학생부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으로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기회 전략으로 준비하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국민대 시각디자인과를 프론티어 전형으로 최초 합격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의 경우는 고3 아이였고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수시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국민대학교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처음엔 좀 망설이더라고요. 경쟁률이 40대 1을 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본인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보자라고 한번 썼었는데 결론은 국민대도 최초 합을 했어요. 이 프론티어 전형에서요. 물론 홍익대를 붙어서 그 아이는 홍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저의 기억은 아이 스스로가 1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활동도 있었지만 과학, 수학과의 연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내용들로 학생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국민대학교 25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